즉 그 필기 인식 엔진이 포함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영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 해가지고 표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2번 긋는다든가 아니면 페이스트 할 때는 V자를 긋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그 바탕화면에서 원하는 그 알파벳을 쓰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식해가지고 그 에디터나 아니면은 그 뭐 텍스트, 워드패드 같은데 그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냥 뭐 나중에 뭐 가셔서 에뮬레이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이 해당 트랜스라이버 그 컴포넌트만 추가시켜 주시고 빌드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그 아이콘이 뜹니다. 그 아이콘만 실행시켜 주시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소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밑에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의 컴먼의 OAK의 데모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잉크 샘플하고 잉크 샘플 2가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차이는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그 매핑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얼마만큼 짧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소스인데요. 각각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된 개발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니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컴플렉스 스크립트 처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유니코드 문자 표시를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그 XP에서 그냥 캡처를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는 모두 다 컴플렉스 스크립트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도 이것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C 같은 경우에는 OS가 뜬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XP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XP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간단한 체크를 함으로써 해당 그 컴플렉스 스크립트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설정이 아닌 그냥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선택하고 나서 유니코드 스크립트 프로세스 for 컴플렉스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한마디로 유니스크라이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자체도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윈도우 C에서는 3개 국어에서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하고 아랍어, 태국어 이 3개 국어 같은 경우에 확장을 해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유니스크라이브 관련된 이제 컴포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양방향 렌더링이라고 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지. 디폴트는 물론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바탕화면 자체도 다 오른쪽 기준으로 다 변합니다. 보통 아이콘이 왼쪽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다 오른쪽으로 바뀌고요. 시작도 오른쪽에 있고 뜨게 되면 화면이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하고 문자를 이제 합쳐서 표현하는 이제 합자를 또한 지원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컴플렉스 스크립트에서 다 지원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컴플렉스 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그 3개국을 위한 언어 그 처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시아 국가를 위한 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리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고요. 이 현재 유니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하고 아랍어, 그 다음에 그 태국어, 3개 국어 중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뭐 C 6.0에서 지원되는 컴포넌트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전에 지금 설명을 다 드린 컴포넌트도 있고요. 아직 못 드린 컴포넌트도 있는데, 오른쪽 그림 쪽을 쭉 보시면은 이제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컴포넌트가 쭉 나올 겁니다. IMM 관련된 거, NLS, 그다음에 유니코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IME, 그다음에 모노타입, MUI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MUI를 잘 처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컴포넌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함으로써 간단하게 웬만한 걸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함으로써 쉽게 구현이 되지만 원하시는 그 언어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에 맞추어서 이제 좀 탄력적인 설정이 또 필요한 거죠. 아까 지원되는 MUI 그 13개국 빼고서 다른 언어를 지원될 경우에 제일 난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필요하고 어느 선까지는 영문을 써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변경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사항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명 안 드렸던 그 동아시아 에디트 컨트롤하고 워드랩, 그다음 모노타입 그 AC3 그 압축 폰트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지금 세 개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그 동아시아 국가를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언어에서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언어 체계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고 하죠. 유니코드에서도 이 한중일 3개국어가 거의 대부분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디트 컨트롤도 기본적인 영문 에디트 컨트롤을 사용하면은 입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에 대한 2바이트를 충분히 지원하는 에디트 컨트롤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즉 동아시아 국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위한 에디트 컨트롤을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입력기 관련된 거를 추가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워드랩 또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줄바뀜 현상 같은 경우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인데 마찬가지로 한 1바이트 체계에서 원하는 끝줄에 왔을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1바이트로 해서. 근데 2바이트로 된 언어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만약에 그대로 워드랩이 된다 그러면은 글자가 반으로 쪼개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부분을 이런 컴포넌트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노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AC3 폰트라고 해가지고 압축 폰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폰트, 불림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폰트 사이즈가 크죠. 웬만한 영문 폰트 1메가 안 넘죠. 하지만 이제 한글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적으면 3, 4메가, 많으면 20메가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지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에서는 용량이 또 핵심일 수도 있는데 OS 사이즈가 20메가인데 폰트 사이즈가 20메가라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시키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루타입 폰트를 압축을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에 넣는 건데요. 다른 국가에 굳이 압축할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양이지만 이제 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동아시아 국가 폰트를 위해서 이제 많은 메모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를 찾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축 해제할 때도 전체 해제를 하게 되면 또 사이즈가 상당히 메모리를 또 잡아먹기 때문에 부분 해제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국어 이미지 만들기에 대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제 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다국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예제입니다. MSDN에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해당 그 국가 언어를 보통은 이제 OS 이미지당 하나의 언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 PDA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이 많이 쓰고 있죠. 보통 이미지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다국어를 포함시켜 가지고 영어를 쓰고 싶으면 영어로 쓰고 한국어를 쓰고 싶으면 한국어로 쓸 수 있는 그 MUI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것도 데모를 이제 따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이 PC에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말로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 보셨죠? 5.0만 하신 거 아니시죠? 6.0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띄우면은 해당 플랫폼 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 창에서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BSP를 선택을 하죠. 뭐 C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PC 기반으로 X86 기반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6.0 같은 경우는 이제 ARM CPU를 그러니까 삼성 2410 기반으로 에뮬레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에뮬레이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템플릿은 인더스트리얼의 인터넷 어플라이언스를 선택을 했습니다.